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리말하고 쪽번호까지 싹 다 이제 집어넣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편집할 거 다 해줬어요. 딱 하나 빼고 뭐 빼고요? 우리 차트 빼고. 자, 그럼 이제 차트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차트 보니까 우리 표 아래쪽에 있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 위치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 먼저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있을 때 맨 밑에 보니까 반포다, 난가자다, 성수다, 구로다 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X축, Y축 그런 걸로 이제 따졌을 때 우리 X축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항목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Y축에 해당하는 거 지금 얘가 이제 우리 갑축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 보니까 축이 하나 더 있죠. 이 축을 보고 우리는 이제 보조 갑축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그냥 갑축이고 그 다음에 얘는 보조 갑축이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제목을 보고 우리 이제 차트 제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막대기가 있고 그리고 꺾은 선형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해서 그때 이제 막대기가 뭐고 이 꺾은 선형이 뭔지 그 종류를 나타내 주는 거 지금 맨 밑에 있죠.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범례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항목축하고 우리 갑축의 위치가 가끔가다 이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세로 막대가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래쪽을 보고 우리가 항목축이다. 그리고 왼쪽을 보고 우리가 갑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지만 만약에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막대로 생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래쪽 이곳을 보고 우리는 갑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항목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트의 종류가 세로막대냐 가로막대냐 거기에 따라서 항목축과 우리 갑축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 차트의 제목이다. 얘네 이제 범례다. 얘네들의 이제 명칭은 이제 똑같다고요. 항목축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가로막대형에서는 이곳이 이제 항목축이요. 그리고 세로막대형에서는 이 아래쪽이 우리 항목축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차트를 우리가 만들거나 이런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드 시험에서는 우리가 차트가 들어가는 그 위치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표가 있죠. 우리가 작성한 이 표요. 이 표를 가지고 이 표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고요. 이 표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차트에 나타난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내가 작성한 이 표에서 어떻게 이제 범위를 잡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지 그걸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작성한 이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이 차트 그림을 보고 이 차트를 만들 때는 지금 이 표에서 어떤 데이터가 사용이 되겠구나. 그걸 직접 이제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뭘 보면 되냐? 지금 얘는 이제 세로막대형 그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항목축이요. 항목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을 보고 얘기하겠죠. 이 항목축에는 우리 주택이다, 건물이다, 지역이다, 복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구분에 쭉쭉쭉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항목축에는 우리 합계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계를 블럭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범례를 봤을 때 2023년 그 데이터와 증감 이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됐다.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블럭을 잡을 때 2023년 그 데이터랑 증감의 데이터 요 세 개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 이 차트에는 2021년 데이터와 2022년 데이터가 우리 차트에 표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더라.
안 됐더라. 해서 나머지 이 구분과 우리 2023년 증감 이 세 개 열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지는 우리 항목축과 우리 범례 그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직접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하던 그곳에서 이제 쭉쭉쭉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표 만들었죠. 이 표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 요만큼이랑 2023년 증감 요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합까지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우리 2023년 증감 요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차트 만들기 이렇게 있죠. 이 차트 만들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곳에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차트 데이터 편집 요 창이 뜨면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X요. 그리고 나면 그 아래쪽에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냥 차트 만들기를 눌렀기 때문에 우리 차트의 기본 차트가 묶은 세로막대형이거든요. 그 차트로 그냥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의 이제 종류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세부지상을 보았을 때 우리 차트의 모양은 이중축 혼합형으로 해라. 그러면 축이 몇 개다? 이중축이니까 두 개겠죠. 지금은 이곳에 왼쪽에 이렇게 축 하나만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도 우리가 이제 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이랑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 두 가지 차트가 이제 혼합된 그런 이중축 혼합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세로막대형은 2023년의 데이터가 이제 세로막대형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요 증감이 이제 꺾은 선형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값축이 있고 보조 값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 보조 값축을 보게 되면 여기는 최대값이 이제 150이고요.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면 2023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제일 큰 값이 이제 2584죠. 지금 이 값을 이 축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증감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43이고요. 제일 큰 게 108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 값축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 증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해서 우리 증감이 요 주황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주황색 막대기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해줘야 돼요. 막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만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클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황색 막대기를 선택했는데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 이만하죠. 여기서 여기가 됐든 얘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곳이나 우리 마우스 갖다 놓고 그냥 더블 클릭 한번 하세요. 더블 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트 영역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우리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쫙 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증감이라는 이 계열이요. 계열 증감이다 하고 써져 있죠.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증감 계열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정 계열 내가 이제 차트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 계열을 이렇게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종류 변경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었죠. 해서 우리 차트 종류 변경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꺾은 선형 이렇게 나오고 이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걸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증감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증감이라는 이 계열은 보조 갑축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생긴 부분 있죠. 이곳을 이제 마우스로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아까 개체 속성 창이 계속 떠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고요. 그때 데이터 계열 지정하고 기본 축으로 할래 보조 축으로 할래 요걸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조 축으로 쓸 거니까 보조 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보조 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 보조 축을 우리가 생성을 할 때 증감이라는 그 계열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했기 때문에 이 증감 계열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 값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이 개체 속성 얘는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X 버튼 눌러서 꺼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맨 위에다가는 국내 연도별 태양광 설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어떤 차트가 이제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이제 범례가 아래쪽에 있죠. 근데 지금 제 거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 범례 위치도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그때 이 범례에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아래쪽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범례 위치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항목축이다. 항목축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갑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 갑축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범례. 그러면 범례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군데는 글자 모양을 전부 다 이제 9포인트로 글자 크기를 이제 9포인트로 싹 다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 차트 제목 요거부터 좀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제목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제목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차트 글자 모양하고 글자 내용 뭐야? 그걸 써봐. 그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던 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국내 한 칸 띄고 연도별 한 칸 띄고 태양광 한 칸 띄고 설치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하고 우리가 바로 설정 버튼을 눌러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바꾸라고 나왔는데 우리 차트의 제목의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바꾸래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는 제목만 써주고 설정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갑축부터 글자 모양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이라고 있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손대지 말고 크기만 그냥 9포인트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9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아래쪽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해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크기만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범례요. 범례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글자 크기만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보조 갑축이요. 이곳을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만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설정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갑축이 됐든 항목축이 됐든
그 다음에 보조 갑축이 됐든 범례가 됐든 이런 것들의 크기를 전부 다 이제 9포인트로 바꾸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씩 따로따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표에 아래 단락에다가 이 차트를 이제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차트의 종류 변경과 계열 속성 설정으로 혼합형 차트를 이제 구성해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우리 차트의 이제 세부 지상에 보게 되면 차트의 크기 그리고 차트의 이제 위치 그리고 이제 바깥 여백 설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양을 다 구성해 놓고 서식도 싹 다 이제 변경시킨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이런 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우리 차트가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개체 속성이라고 있어요. 해서 개체 속성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너비는 이제 80이다, 높이는 65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자마자 탭 한번 눌러주고 80에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봐요. 그러면 80에 65의 크기 고정까지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위치요. 위치는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자리 차지 여기서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단의 이제 가운데 0mm래요. 지금은 단의 왼쪽으로 돼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단의 가운데 0mm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에 0mm래요. 지금은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변경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설정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 여백 캡션이라는 요 탭이 따로 있어요. 해서 여백 캡션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바깥 여백 이곳에서 설정하는 곳이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위쪽 5mm, 아래쪽 8mm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위쪽 여기다가 5라고 써주고 아래쪽은 이제 8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 바깥 여백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크기하고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 지금 차트를 선택한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우리가 컨트롤 X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컨트롤 X를 누른 이유는 우리가 내가 작성한 이 차트를 표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표에 아래 단락에다가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잘라내기를 해 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 아래 단락에 배치할 때는 표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있죠. 이 엔터 친 자리 이곳을 내가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는 우리의 표의 아래 단락에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요.